간밤 뉴욕 증시 보합권에서 거래 마감된 가운데 CNBC는 최근 시장에 대해서 시장은 하락이든 상승이든 방향을 틀기 위한 새로운 촉매제를 찾고 있다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반대로 생각을 해보자면 뚜렷한 촉매제가 없이 주도주가 부재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장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겠죠. 오늘도 굿모닝 8과 함께 상승 동력이 될 수 있는 촉매제, 반대로 하락이 나올 수 있는 촉매제들 꼼꼼하게 살펴보시죠. 네, 먼저 첫 번째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맞고라는 게임의 형태 많이들 접해보셨을 것 같은데요. 돈을 따고 읽는 간단한 규칙으로 접근이 용이한 게임이기 때문에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것 같습니다. 이 넷마블이 맞고와 같은 간단한 룰로도 게임을 할 수 있는 소셜 카지노 게임사를 인수합니다. 국내 게임업계 사상 최대 규모의 M&A라고 하는데요. 스피넥스는 모바일 소셜 카지노 분야의 글로벌 3위 기업입니다. 소셜 카지노는 온라인상의 카지노를 말하는데요. 카카오톡 게임하기처럼 SNS를 통해서 형성된 지인들과 관계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점에서 소셜 기능이 강화된 것이 특징입니다. 넷마블은 포트폴리오 다각화를 이루는 한편 이 글로벌 게임 경쟁력도 한층 강화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게임사들 발벗고 나서서 시장의 점유율을 높일 수 있는 게임을 개발하는 요즘 눈여겨봐야 할 뉴스로 보입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뉴스입니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8월 중에 정점을 찍고 기세가 꺾일 수 있다는 전망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바이러스 확산세가 둔화될 때 반등했던 호텔, 레저, 항공 등 경기 재개 관련주에 관심을 둘 때가 왔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코로나19로 매출 감소가 극단적이었던 종목을 눈여겨보라는 주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19에 의한 실적 악화는 기업의 본질 탓이 아니라 일시적인 소비 절벽에 기인하기 때문인데요. JP모건도 간밤 이번 8월에 매수할 만한 기업들 가운데 소비자의 소비가 늘어나고 있는 것을 근거로 카드사를 추천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어서 세 번째 뉴스입니다. 반도체 부족 현상, 우리 시장에서 계속해서 나왔던 우려점 중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이 우려가 기업들의 실적으로 가시화되는 모습인데요. 국내 완성차 업계 내수 판매가 글로벌 차량용 반도체 품귀 현상의 여파 등으로 5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대차의 글로벌 판매량은 아산 공장 가동 중단 여파로 올해 처음으로 역성장했습니다. 5개 완성차 업체는 지난달 국내에서 총 12만 3천여 대를 판매했는데 현대차는 마이너스 22%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기아만이 유일하게 내수 판매가 플러스를 기록했는데요. 기아의 전체 판매량은 작년 동월 대비해서 8.7% 넘게 증가했습니다. 이 두 기업 반도체 부족이라는 같은 문제점을 두고도 조금은 다른 결과가 나오고 있네요. 네, 이어서 다음 뉴스로 옮겨가 보시죠. 한국인들의 기대 수명은 현재 약 83살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점차 나이를 먹어간다면 자신의 몸에 어떤 부분에 가장 먼저 투자를 하시겠습니까? 최근 시장은 피부 미용의 에스테틱 그리고 임플란트라고 말합니다. 최근 피부 미용 의료기기와 치과용 임플란트 업종이 수출 지표가 개선됨에 따라서 사상 최고가 랠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고령화 시대로 이 업종들은 구조적 성장을 누릴 수 있어서 중장기적인 호흡에서 관심을 기울일 만하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시스 메디칼은 어제 시장에서 17% 넘게 급등했고 클래시스는 7.9%, 오스템 임플란트는 다시 한번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고령화 사회에서 건강하게 젊음을 유지하는 것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안티에이징과 임플란트 산업은 지속적으로 팽창할 것이라는 전망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요. 특히나 임플란트 수요는 치아 결손 인구수에 직접 영향을 받는데 이 연령이 증가할수록 결손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임플란트 시장 규모는 고령화 추세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확장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부터 크래프톤 청약이 진행되고 있죠. 오늘까지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이 주목을 받았던 크래프톤이 청약 첫날 기대와 다르게 저조한 성적을 보였습니다. 공모가는 49만 8천 원, 청약에 필요한 증거금은 최소 249만 원으로 소액 주주들이 투자하기에는 다소 부담스러웠던 점이 흥행 실패의 원인으로 분석이 되고 있는데요. 증권사들은 평균 경쟁률이 2.79대 1로 나타났다라고 밝혔습니다.
IB 업계 관계자는 공모가가 높은 만큼 상장 이후의 주가 상승 여력이 적을 것이라는 우려에 투자자들이 많이 모이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원티드랩의 청약도 같이 진행이 되면서 투자자가 분산됐을 가능성도 높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증권사에서 바라보는 오늘장에 주목해봐야 할 이슈는 어떤 것일까요? 유진투자증권의 서울 WM센터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재 이사 만나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장에서 좀 눈여겨봐야 할 이슈들 있을까요? 네, 일단 먼저 시장부터 점검을 해드리면 최근 시장은 글로벌하게 경기 회복세 및 실적 고점 통과에 대한 우려감이 있어진 가운데 중국 정부의 규제 여파로 위안화 가치가 하락하며 신흥국에서의 외국인 매도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시장 거래대금 역시 1월 대비 반토막난 수준을 기록 중에 있어서 지수에 큰 변동성은 없지만 일반적인 투자 전략은 상당히 먹히지 않는 그런 장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때 가장 좋은 전략은 현금 비율을 높인 후에 시장 흐름을 감망하면서 재진입 시기를 노리는 것인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전략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 그나마 아직 상승폭이 약하지만 향후 실적 성장을 기대할 수 있는 방어주 개념의 음식료 업종에 대한 관심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돼서 업종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음식료 업종의 2분기 실적 현황 및 예상은 그다지 좋지는 못합니다. 작년 글로벌 팬데믹 상황으로 일부 음식료 종목의 실적은 개선되었지만 이후 인플레이션 영향을 받으면서 곡물 가격 및 운송 비용 상승으로 원가가 높아진 관계로 수익성은 떨어진 상황이고 작년 역기조 효과로 업종 전체 영업이익은 소폭 마이너스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일부 여름 특수를 기대했던 종목들 역시 코로나19 재창궐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기대했던 실적이 나오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실적 부진은 3분기까지 연장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음식료 업종의 실적은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가장 큰 이유는 원재료 단가 상승 부담을 판매 가격으로 전가시키려는 시도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라면에서는 오뚜기가 13년 만에 가격을 평균 11.9% 인상하였고 농심 역시도 16일부터 4년 8개월 만에 가격을 평균 6.8% 인상한다고 공지했습니다. 제과 부분에서는 혜태제과가 8월 1일부로 주요 5개 제품군 가격을 8년 만에 평균 10.8% 인상했고 다른 업체들도 가격 인상을 심각하게 고려 중이라고 파악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 긍정적인 소식은 크게 치솟은 국제 곡물 가격이 조금씩 안정화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내년 전망도 수요보다 공급이 소폭 우세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가 발표한 6월 세계 식량 가격 지수가 전월 대비 2.5% 하락했는데 전월 대비 지수가 하락하는 것은 1년 1개월 만입니다. 식량농업기구는 내년도 세계 곡물 수급에 대해서도 발표했는데 세계 곡물 소비량은 1.5% 증가하고 곡물 생산량은 1.7% 증가할 것으로 전망해 기말 재고량이 전년도 대비 2.4%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원가가 안정되는 상황에 판매 가격 상승은 결국 마진 스프레드가 개선될 수밖에 없어 업종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입니다. 특히 소재와 가공식품이 수직 계열화된 업체일수록 실적 안정성이 더 높을 수 있어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하는데 그러한 업체로는 CJ제일제당, 대상, SPC 삼립이 있습니다. 또한 음식료 업종은 경기와 큰 상관이 없는 대표적인 경기 방어 업종입니다. 최근 전체 시장에서 불안한 모습이 지속되면서 성장주, 가치주보다 경기 방어 업종에 대한 투자 심리가 호전되고 있다고 보이는데 한국전력, 한국가스공사와 같은 유틸리티 종목들이 시장 대비 양호 흐름을 기록 중에 있습니다. 향후 시장이 다시 거래대금을 회복하면서 강세장의 모습을 보이기 전까지 틈새 업종으로서의 공략 가능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음식료 업종 최근 기간 수급 상황이 매우 좋아지고 있습니다. 7월 하반기인 15일부터 7월 말까지 전체 코스피 시장에서 기관 투자자들은 약 2,750억 원을 순매도했는데 같은 기간 음식료 업종은 934억 원 순매수하면서 전반적인 음식료 업종 지수의 상대적 강세를 이끌었습니다. 참고로 이 기간 중 기관이 매수한 종목은 CJ제일제당, 대상, 농심, 오뚜기, 혜태제과식품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술적 분석상으로도 음식료 업종은 코스피 전체 차트보다도 양호한 흐름을 유지 중인데 중기 추세를 알 수 있는 30주간 이동평균선 위에 10주간 이동평균선 위치에 있는 매수 구간이 유지 중입니다. 참고로 코스피 업종 중에서 매도 구간에 진입해 있는 업종은 화학, 전기, 전자 업종뿐이고
다수의 업종이 매도 구간 진입이 임박해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음식료 업종은 현재 실적은 좋지 못하지만 향후 실적 개선 가능성이 높고 기간 수급이 양호하게 유입되고 있으며 기술적 분석상으로도 코스피 대비 양호한 흐름이 유지되고 있어 전체 시장이 어려운 이 시기에 한 번쯤 검토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업종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서 물가지수가 발표가 됐는데요. 이 물가지수, 생산자 물가지수나 소비자 물가지수가 가장 또 크게 영향을 받는 업종이 음식료 업종이잖아요. 이번 주 당장 오늘 좀 탄력을 받을 가능성도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탄력을 받을 것이다라고 단언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보여집니다. 일단 실적 부분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실적이 그렇게 크게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하지만 향후 전망이 긍정적인 그런 흐름으로 나타날 경우에는 추세적인 상승 구간으로 진입할 수 있는 종목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바닥에서 좀 올라오는 종목들이 몇 개 보이는데요. 그중에서도 농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당히 많은 거래량을 수반하면서 기간 수급이 유입되고 있고 밸류에이션 상으로도 사실 수익성 지표인 PER은 좀 부담되지만 PBR로는 저점 밴드에 지금 위치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좀 꾸준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음식료 업종에 대한 이야기 들어보고 왔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